안녕하세요. 박진여입니다. 우리 가족들로 인해서 남들보다 더 이렇게 어려움을 겪거나 힘든 일을 겪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저희 상담했던 사례 중에서 가족으로 인해서 좀 많이 힘들고 괴로움을 겪었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은 가족으로 인해서 좀 많이 힘드셨던 분들이 다시 이제 가족의 의미나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실 수도 있고 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남자분이시고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제 고위공직자로 계셨던 분이세요. 이분이 상담을 오신 이유가 경제적으로 또 이제 가족의 어떤 병에 대한 문제, 굉장히 갑자기 힘든 일을 겪게 되시면서 이제 전생에 인연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걸 상담하러 오셨었는데요. 이분은 원래는 공부도 굉장히 잘 하셨고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이제 외국에 유학도 하시고 고위공직자로서 출세도 잘 하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에게는 한 가지 숙제가 있는데 이분의 자녀가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그 병을 또 치유하고 케어하고 또 아이를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돈이 많이 필요한데 공직자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잖아요. 정해진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마침 남동생이 사업을 한다길래 그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 사업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자기 아내도 이제 뭐 친정이나 친구들 돈을 이렇게 끌어다가 투자를 하게 됐었는데요. 문제는 처음에는 잘 되던 사업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이 안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조금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금 더 돈을 투자하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다시 더 많은 비용을 빚을 내서 이제 끌어다가 대주출 받아가지고 이렇게 넣게 된 거죠. 문제는 물론 이제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사업이 결론적으로는 파산을 할 정도로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이제 돈을 많이 넣었었는데 그 돈이 다 날아가게 생긴 거죠. 그래서 재물도 이제 재물이지만 그러니까 빚독촉에 시달리던 그 고위공직자의 아내는 스스로 이제 굉장히 좋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됐었고, 그리고 이 고위공직자도 갑자기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이제 췌장암이 걸리게 된 거예요. 검사를 했는데 벌써 췌장암은 온몸으로 이제 그 암세포가 전신에 퍼져 있고 이분이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이분도 좀 이제 좋지 않은 선택을 하려고 하시다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나는 그냥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고 거기서 수익이 나면은 아픈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두려고 했을 뿐인데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힘든 일을 경험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분도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을 하려고 헤매다가 어느 사찰에 스님을 알게 되셨고 그 스님의 권유로 전생에 인연법을 보러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검은색에 굉장히 좋은 그런 천으로 만들어진 법복을 입고 있는, 그리고 이제 모자를 쓰고 있는데 그 모자가 딱 그냥 봐도 굉장히 그 높은 신분을 상징하는 이렇게 금박에 상징적인 표식이 돼 있는 법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때가 이제 17세기 프랑스인데 그 법복을 입고 있는 이 고위 공직자가 과거 생에 마녀재판에서 이제 재판관으로서 주도를 하고 있는 성직자였던 분이셨고요. 이분이 가장 좀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사여탈권을 가진 분이셨죠. 그리고 그분의 앞에는 여러 명의 여인들이 이렇게 이제 줄에 묶여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스토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이 나타나냐면은 이 여인들이 사실은 자기 죄를 모르고 벌을 받고 죽어가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하는 장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이 좀 그때의 교구에서는 단지 이제 마녀 재판에 회부됐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들을 이제 마녀로 규정을 하고 그에 이제 상응하는 뭐 재산을 몰수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심각한 고문을 한다던가 아니면 아예 그 생명을 잃게 만드는 이런 이제 벌을 내리는 장면들이 나타났었고요. 그 최상위 선택과 결정을 했던 분이 지금의 고위공무원이셨어요. 그런데 이 중에는 이제 어떤 사연을 가진 여성분이 계셨냐면은 이 여인은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불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불구가 된 남편이 너무 불쌍해서 밤마다 산에 가가지고 기도를 올렸거든요. 근데 밤마다 이렇게 가서 기도를 하니까 이웃 사람이 신고를 한 거예요. 저 사람은 마녀다, 사탄을 추종하는 사람이다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밀고가 돼서 마녀 사냥꾼에게 잡혀가지고 마녀 재판에 이렇게 회부되게 됐는데 이분은 단지 그냥 남편이 너무 안 돼서
가서 그 남편이 자는 시간 동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러 간 거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오해가 되고, 그리고 이제 조사를 해봐도 뭐 결국 크게 나오는 건 없잖아요. 단지 이제 마녀 재판에 회부됐고 마녀 사냥꾼에게 잡혀왔고 그렇게 고발이 들어왔고 그냥 이분은 그렇게 해서 처형이 되신 거예요. 근데 이 불구가 된 남편은 그냥 하염없이 아내가 죽은지도 모르고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아내만 그렇게 기다리다가 아주 쓸쓸하고 외롭게 죽어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리딩을 하면서 이분에게 참 쉽지 않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근데 이제 전생의 그 인연법을 보니까 이분의 지금 현생의 이제 남동생이 과거생에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마녀로 낙인 찍혀서 죽어갔던 그 여인의 인연이었었고요. 그리고 그때 그 불구의 남편, 아내가 죽은지도 모르고 아내를 기다리면서 외롭고 쓸쓸하게 죽어갔던 그 여인의 남편이 현생의 이 고위공직자의 자녀의 인연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여인이 죽고 이제 그 남편도 사망하게 됨으로써 교구에서는 재산을 몰수를 해가죠. 재산이 좀 많았었거든요, 이 집이. 그렇게 몰수를 해갖고 그 현생에서의 인연법을 살펴보면은 결국은 이 고위공직자는 그때 생명을 빼앗고 재산을 몰수해갔던 여인이 이제 현생의 자기의 남동생이잖아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내어서 물론 이제 사업을 한다라는 그런 명분과 또 조건이 있었죠. 그에게 되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에 투자를 함으로써 이제 그때 여인에게서 빼앗았던 재산을 되돌려준 것이고요. 그리고 그 여인의 남편, 불구가 되어서 장애를 안고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게 죽어갔던 그때의 케어와 보상을 받지 못했던 그 인연을 현생에서는 자신의 이제 아이로 맞이해서 이 생에서는 그때 못했던 치유, 또 힐링, 보상의 의미에서 돌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 리딩을 했을 때 이분은 이 내용을 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셨어요. 너무 충격적이었고 자기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뿐인데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라는 이런 좀 원망 어린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물론 이제 받아들이기 쉽진 않으시겠지만 남동생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용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까르마를 풀 수가 있고 현생에서 그 고위공직자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당신은 충분히 보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미움과 다시 분노와 한과 원망으로 남게 되면은 당신이 했던 그 처절한 보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이건 되돌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동생을 진심으로 이제 남동생과 화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진정한 용서를 통해서 사랑으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처음에는 이분도 많이 힘들어하면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면서 이제 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상담을 하고 간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전화가 오셨거든요. 방금 남동생을 만나서 남동생을 끌어안고 이해한다, 용서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두 분이 그렇게 펑펑 울면서 화해를 하셨대요. 남동생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분도 이제 뭐 잘 되자고 한 거지 나쁘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화해를 하고 또 남동생을 용서하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이 가볍고 홀가분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런 사례가 그렇게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이제 사례이거나 평범한 사례는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나 어렵고 힘든 숙제를 이분이 그렇게 이제 한 마음을 전환을 하고 또 전생에서의 인과법을 본인이 받아들이고 이해를 함으로써 그런 가족의 화해나 좋은 사랑으로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상담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보다는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가족으로 인해서 그 다른 누구보다도 상처를 받거나 힘든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럴 때는 그 힘든 마음을 끌어안고 있기보다는 어쩌면은 나에게 상처를 준 가족에게 과거 생에 나는 또 잘못을 하지 않았을까? 내가 상처를 받는 뭐 그것이 이제 뭐 물리적인 폭력이든 언어 폭력이든 또는 이제 학대든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면서
어쩌면 내가 과거 생에는 가해자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현생에서는 이 모든 숙제를 가해자냐 피해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가족으로 만나고 이렇게 다시 인연이 된 것은 뭔가 풀어야 될 숙제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 숙제를 잘 풀기 위한 자기 나름의 명상이나 또 마음 공부나 이런 많은 사유의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리딩이었었고요. 굉장히 어려운 사례였지만 이렇게 해서 재물이나 다른 게 회복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결국은 그분의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나중에는 이제 병에 대한 부분도 많이 가벼워졌다는, 이제 많이 호전이 됐다는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고, 현생에서 이렇게 만나서 이런 인연법으로 삶이 흘러가게 되지만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사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